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메타버스에 5,560억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까지 메타버스에서 되게 높은 순위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투자를 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 교육에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되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랑 인연이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해요, 제 기준에.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결국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지금의 어떤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정부에서 저렇게 투자를 하면 어쨌든 그 사업은 커지고 그 관련 기업엔 투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건, 현재 저희가 메타버스나 NFT 또 웹3 쪽에 좀 유난히 많이 가고 있어요. 요새 블록체인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많은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응용 2단계에서 다양하게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졸업생들이 웹3 관련 이제 가장 최신 트렌드 기술이죠. 그 기술의 2022년은 아마 웹3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이제 메타버스 NFT도 웹3 기술의 하나의 그 장르 중 하나예요. 웹3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 아직은 추상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 버너스리의 웹3가 아니고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3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좀 빠르게 시장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빠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응용 1단계나 거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걸 다집니다. 그리고 응용 2단계부터는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그 시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상 스트리밍이 한창 핫할 때 저희 영상 스트리밍 제일 빨리 했었고, 관련 국내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저희 팀원들 보고 굉장히 놀랐었고, 그런 영상을 하는 팀원, 특히나 아프리카 TV에서는 2년 연속으로 저희에게 계속 소개를 요청을 했었고, 그 영상 관련된 팀원 한 친구를 인터뷰를 하고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련 기업들에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웹3 관련 기업들도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 팀원들과 이제 미팅을 하는 그런 그 웹3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고연봉을 주고 데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응용 2단계를 굉장히 추상적인 커리큘럼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개발자라는 게 특정 장르에 갇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할 줄 아는 그런 개발자가 진짜 전 좋은 개발자로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교육을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새로운 기술에 빨리 진입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만 다른 쪽은 몰라도 이런 쪽은, 우리 개발 쪽은 새로운 기술에 진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의 과장급, 그 네이버나 카카오의 초봉으로 가는 5천이란 연봉을, 그것도 현업의 상프로가 많은 그런 곳에, 그리고 기라성 같은 대표님들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 인제는 스타트업에 몰립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에서부터 매우 매우 그냥 아주 지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굉장히 IT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대기업이 최고다, 대기업 아니면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정말 이렇게 우량 기업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에 스타트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튜브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구글의 딥마인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서 그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우량 기업이 어느 정도 일정 궤도 올랐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인수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기술력 인정받아서 확 이제 크게 성장하고 큰 돈을 버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인재들이 진짜 많이 몰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장을 모르고 스타트업은 다 조소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 사상으로는 사실은 제 생각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왜 많은 벤처 캐피탈들이 그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너무나 단순하게 물론 대기업 개발자들 뛰어나신 분들 많고 그리고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가장 큰 돈을 번다 하면 창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네이버의 CTO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도 결국에는 창업하셨잖아요. 창업하셨다가 지금 다시 현대로 가시긴 하셨지만,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최고봉이고, 그만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개발자들의 어떤 뻗어나갈 수 있는 줄기가, 제가 지금까지 관찰했을 때는 그 줄기가 가장 많은 많은 때는 지금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점점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 정부가 못 쫓아갈 정도로 빨리 제시되고 있죠. 제가 분명히 작년에 메타버스 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제가 언급을 할 때가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 때 제가 메타버스를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감자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제 또 핫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웹3, 다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고, NFT는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고 있고, 이제 웹3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찾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팀노바 팀원들은 애초에 그런데 특화시켜서 애초에 빠르게 교육을 했다는 거죠. 모든 기술들은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어느 정도 코어 근육이 있어요. 코어 근육은 중심 핵심 근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아니면 뭐 네트워크 기초라든지, 뭐 당연히 네트워크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뭐 암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다양한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어 능력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걸 진입하는 그 프로세스, 그런 과정들, 그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팀노바에서 2년 동안의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시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가 와도 이 코어 근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트렌드가 이렇게 얹어서 같이 가기 편한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엮어서 잘 가면 새로운 시장에 빨리 진입을 하는 우리 팀노바 팀원들, 코어 근육이 좋은 팀노바 팀원들은 새로운 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그 좋은 개발자들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시장이라 적응한 사람이 별로 없는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 나갈 수 있죠. 제가 처음에 병특을 할 때 iOS를 했는데, 그 당시 iOS 개발자가 너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없었냐면, 저한테 이제 iOS 강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입장인데도 많은 학원들에서 저한테 강사 좀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게 13년 전이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몸값 엄청 뛰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실전에서 경험을 하고 하는 거지, 어설프게 그냥 회사 하나만 경험하고 어설프게 막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실력으로 얘기해왔고 항상 결과로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장 트렌디한 그런 쪽에 팀노바 팀원들, 응용 2단계 팀원들은 빠르게 진입을 해서 갈 수 있죠. 이게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팀노바의 패턴 교육법의 무서움인데, 습관이 잘 잡힌 개발자,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게 제시돼도 바로바로 적응하는 개발자, 굉장히 트레이닝하는 거는 힘들지만 한 번만 알게 되면, 저희가 최근에 졸업생도 굉장히 좋은 결과도 많았었고, 그런 정말 뭘 하든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게, 정말 고졸이나 굉장히 저 만나러 오시는 분들 보면, 학생분들 보면 이번에도 좀 되게 조금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했었지는 갑자기 또 까먹었는데, 제가 잠깐 이제 톡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할 때 아무튼 제일 신경 쓰는 게, 어떤 영속성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 또는 이게 굉장히 잘 풀릴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딘가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일회성 교육보다는 이게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을 만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졸업생들한테 당당하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다 사이가 좋진 않아요. 뭐 정말 불만이 있는 친구도 있고 살다 보니까 뭐 힘든 시련도 있는데 왜 노프 팀장님은 그런 거를 완벽하게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식의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무슨 뭐 그 신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거 어떻게 예언을 해.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그래서 내가 망했냐고, 내가 고연봉을 안 보내줬냐고, 다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뭐 불만이 있던, 그러다 뒷담화하다 걸린 그런 졸업생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한 교육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게,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이 잘 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냥 모든 졸업생이 다 고연봉으로 갔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 중에서 정말 수업 때 태도도 좋고 이제 잘 따라준 친구들은, 아까 그 얘기 생각났다. 잘 따라준 친구들은 처음에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도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렇게 뭔가 되게 우울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 만나면. 이번에 비대면 수업에도 그런 팀원분들, 이제 새로 시작한 클래스에 그렇게 자신감이 결여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갔는데 학원을 갔다가 현업에 붙기는 했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여기 온다든지, 제가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다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오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진짜 정확하게 배우고 싶고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오고 싶다. 그래서 막 되게 처절해요. 보면 그런 친구들 이제 되게 많고, 그런 분들한테 뭐 제가 뭐 꿈을 막 이렇게 막 심어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거는 본인의 몫이고, 그런데 꿈은 심어줄 수 있지 뭐 헛소리 하네. 내가 대신 코딩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떤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가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성공적인 결과만 내는 사람으로서 100% 이렇게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집요하고, 저 이제 머리 좋다니까요. 머리 좋고 경험도 많고 결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코딩을 무조건 하고, 많이 할 때 12시간까지 많이 하고, 빡 코딩 할 때 12시간 이상 하고요. 저는 제가 강의 없는 시간에는, 아는 날에는 거의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은 이상은 거의 코딩하거나 IT 기술을 좀 뭐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관련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심리학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교육학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꼭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꼭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제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팀노바가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고연봉을 받으니까 열등감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거짓 뉴스도,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그런 공격을 받지만, 그런 공격을 많이 받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집단주의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항상 이제 중심을 잡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는가, 나는 그들이 원하는 거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해요. 커피 한 잔 가지고 베란다로 가서 밖에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혼잣말 하는 거죠. 보면 졸라 무섭겠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논리의 결론은, 팀노바에 오는 친구들은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돈 잘 벌고, 이 직업으로서 어디 가서 당당하고, 요렇게 그 실력자로서 인정받고, 이런 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내가 충족시켜 주죠. 그 경력 대비, 배운 거 2년 투자한 것 대비는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죠. 과장급 연봉을 받고 가니까, 스타트업 기준으로. 근데 그것도 그건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이면은 자신감이 엄청 붙어 있어요. 면접 때 정말 많은 회사들에서 붙고, 정말 많은 회사들에서 러브콜을 받고 하다 보면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자존감이라는 건 어떤 성과가 없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뭐 하고 싶은데 맨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잘 되는 게 없으니까 다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순환, 그러니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작은 계기로서 바뀌는 건데, 지금 졸업할 때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내가 진짜 현업에서 나를 되게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아서 정말 괜찮은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현업에 갔더니 너무너무 자기 사랑해주니까 자신감이 막 머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현업에서 사랑받는 개발자. 그래서 현업에서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그 정말 없는 돈을 가지고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한 명의 개발자를 뽑을 때 굉장히 까다롭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 회사를 지탱하는 개발자는. 그러니까 없는 투자금으로 열심히 해서 진짜 괜찮은 개발자를 뽑기 때문에 오히려 팀노바 같은 곳에 기름기 쫙 빼고 선입견 다 빼고 스타트업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면 과장급 뽑을 수 있는데도 팀노바 출신은 신입이어도 이 정도 연봉이면, 이 정도 실력자면 이 연봉 줘도 나쁘지 않다. 어떤 경우는 사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4천까지 밖에 못 주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너무 뭐 누구누구 씨가 되게 좋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정말 이 실력자가 된다는 게 정말 자존감 상승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힘든 웹3 개발자 또는 NFT 쪽 이런 개발자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NFT로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런 그런 거 있죠. 막 NFT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NFT 코인도 다 찾지만, 중요한 건 그 NFT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이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 코인들이 가지는 네트워크적 특징과 트래픽 처리, 그리고 속도감, 그리고 안전성,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진단해서 다각화해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트랜잭션당 비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예상을 할 뿐더러, 근데 그게 굉장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훈련이나 그런 프로세스가 익숙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봤을 때 싫어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것만 잘하냐? 아니에요. 사실은 트렌드만 막 쫓아가고 그럴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뭐라든 잘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들자고. 최근에 막 6건 이상의 투자를 제의를 받은 그 졸업 3년차에 정말 이제 창업자로서 정말 성공 가도를 갈 것 같은 그 친구도 지금 플러터로 개발했는데, 제가 플러터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 플러터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잘하고요. 그 친구는 iOS도 그냥 하라 그러면 되게 잘할 거예요. 뭐라든 잘할 친구예요. 근데 웹 개발도 잘하고요. 그 친구 서버 개발도 잘할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회사에서 메인 개발자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인공지능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향하는 교육법은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저와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뚱뚱한 돼지 선생님 이런 느낌으로 저를 바라볼 게 아니고, 저는 뭘 하나 행동을 할 때 1타 1피 별로 안 좋아해요. 1타 10피야 무조건. 1타 하나에 한 대 때렸는데 10피가 나와야 돼. 10개 이상의 장점이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제 영혼과 제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멋있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참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참 얼마나 재밌어질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에서는 당연히 NFT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웹3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다오 같은 거거든요. 이제 다오 같은 거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어떤 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블록체인의 이제 분산화된 이전 의사결정의 하나의 그런 기술 중 하나인데, 그런 것도 함께 가는 게 메타버스의 특징이고, 이미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미 많이 보여준 그런 그 방향성이고, 이런 방향성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팀노바에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메타버스니 NFT 전혀 그런 거 모르던 친구들도 그때도 뭐 화두도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팀노바 교육의 우수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장 빠르게 개발자를 어느 시장에든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요즘 참 재밌어요. 세상 좀 더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열등감이 있어서 가짜뉴스 계속 만들고 우리 공격하고 그렇게 해도 저희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더 뛰어난 개발자, 더 고용받고 더 부자가 되는 개발자를 육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